저는 뭐 판사, 변호사, 검사 그 세 가지 직역을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국면에서 그 2월 25일 변론 종결이 되고 판결 그 누구나 원하셨던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파면 선고 결정들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촛불행동의 그 각 대표님들, 김문용 대표님 을 비롯한 각 대표님들과 집회에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저하고 좀 뭐 이렇게 마이크도 잡고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미흡함, 시행착오 내지 실패는 그 검찰 조직의 실상, 검찰의 조직 문화, 작동 원리에 대한 충분치 못한 이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비범죄 정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검 내에서 감찰부장 직위를 그 공모하였습니다. 마치 뭐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격살할 때 대동공보를 보고 하얼빈에 온다는 것을 뭐 보고 하얼빈으로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우연치 않게 법률신문 그 기사를 보고 그와 뭐 전혀 비견하지 못하겠지만 이 자리가 제 자리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토론자인데요. 저는 그 빛의 혁명 과정에서 제기됐던 과제는 세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혁명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주권자인 역사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과제를 스스로 설정되죠. 그 과정에 다 담겨 있지요. 여기에서 현재 오늘 공청회인 검찰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구조적 문제들, 그리고 인적 청산, 그 부패 검사, 정치 검사에 대한 확고한 인적 청산, 새롭고 건강한 공정한 인사들로 능력 있는 인사로 채우는 작업들, 또 셋째 과거사 부당한 인권 침해 수사, 정치적 수사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와 청산들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 인사 문제들이라든가 과거사 청산 문제가 아니고 검찰개혁의 법과 제도에 관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자리이고요. 그 제1회 당면 과제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제30조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온 나라 국민들이 그 바라고 있는, 많이 양보한 것이죠. 바라고 있는 제1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 군데군데 배포된 미리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압축적으로 시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친일 검찰로 행세하다가 독립운동가들 뭐 서울 서대문 형무소 가서 고문 많이 했죠. 참혹하죠. 해방 후에도 줄곧 국민의 검찰이고 누군가 정부의 검찰도 아니고 오로지 검찰의 검찰로 행세했죠. 오로지 유일한 예가 윤석열의 검찰 정도였지요. 그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검 중수부 11층, 대검에 있는 11층에서 온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 보멍아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헬기는 위에서 촬영하고 그 버스에서 내릴 때 온 기자분들 대법원, 그때 대법원 제가 연구관이었는데요. 그 망원 렌즈로 찍고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돌아가셨던 그 기억을 기억합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거짓 선동으로 그 부하검사들을 이용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국민들을 기만해서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검찰에서의 습성과 검찰 일반이 가지고 있는 직무역 인격이 포함되는데요. 검사들의 수법과 습성을 그대로 그 유지한 채 국정을 농단하였지요. 각종 정치적인 수사, 편파 수사,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는 이러한 수사와 지위들, 거부권 행사 등을 자행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을 상대로 그 비리를 더욱 덮일 수 없게 되자 12상 불법 개헌 친위 쿠데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검찰 조직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모순점이 그대로
그 노정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부서에 배치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그 통제할 것인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검찰청의 그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가 행안부에 둘 것인가는 헌법상 국민투표 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주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결단돼야 됩니다. 일례로 기관 명칭을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뭐 검찰청을 뭐 그대로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 뭐 관련 법률도 많이 용어 변경이 필요한데 굳이 필요한가라는 견해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원치 않으십니다.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검사의 소관 사무에 대한 완전한 동일함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청이냐 공소청이냐.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공소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마 합의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검찰청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는 민정수석실, 그 법무부에 있는 각종 간부들, 또 대검 차장들, 서울고지검장들 곳곳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헛된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실제로 기대합니다. 이런 꿈꾸는 검찰의 그런 가장 강력하고 많은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는 검사들은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그 김민웅 대표님의 창조적인 실천론에 대해서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영국은 수사권과 우리는 독일식 모델하고 보다는 영국식 모델에 더욱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85년에 그걸 그 경찰의 권한 남용, 우리나라로 하면 검찰로 대체하면 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그거를 기소 권한을 분리해냅니다. 기소청이 성립되고 또 그 와중에서 경찰 쪽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시리어스 프로드 오피스 그 뭐 이런 우리 중수청에 비견될 수 있겠죠. 이래 또 분리해내고 그 가지고 있는 기소 권한 자체로도 막강합니다. 그 기소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CPSI 그 검찰감찰위원회라고 번역되는 설치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약 15년간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이래서 모든 법제도는 완벽한 제도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 하에서 탄생되는 것들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모델들을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완벽한 부작용 없는 제도 설계를 하자는 것은 엄정하게 말해서 반개혁주의자입니다.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제도 개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그거를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뭐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을 경찰이 보낸다고요? 검찰 무수히 많습니다. 수사 지원한다고요? 검찰 수사과 조사과에 들어가면 사건 장기 미제요.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핑퐁이 계속된다고요? 보안수사 현재 형소법상의 보안수사 요건 굉장히 강대합니다. 보안유사권 기록 다 송치됩니다. 전권 송치주의 모든 사건을 송치하라고요? 기록 다 갑니다 지금. 그리고 재수사 요청합니다. 징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수가 없죠. 부당한 보안 수사 요구 자체에 대해서 현재의 그 보안 수사 요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데 과거로 돌아가자고요. 윤석열이 포기했던 전권 송치주의 모든 사건을 송치하자는 그곳으로 돌아가자고요. 경찰의 역량 강화는 하지 않고 경찰을 죽이는 그 정책을 실시하다가 다시 옛날로 부족하니 돌아가자고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2항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 실체와 윤석열 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 이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가면 이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32조 2항 3항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그 안에 그 검찰이라는 그 사물을 공소 등의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중수청을 이때 정부 조직법에 그 규정할지 여부는 현재 국수본처럼 특별법 형태로 규정할지 여기까지도 논의하셨는지 또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은 중요한 입법적인 결단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에 들어가야 되죠. 이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규정이 신설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귀향길의 검찰청 폐지의 실질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허합니다. 추석 전후에 그 지리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뭐 현재 정확하지 않은 말이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언제부터 국민을 걱정하셨다고 국민의 민생을 하고 이런 취지로 계속 토론을 하게 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하나의 척결 사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기득권 세력이 강고하고 강대할 때는 속도전 신속하게 그 힘이 뭉쳐 있을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민생을 이런 어떤 부수적인 다른 조처 인사권의 영역은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재량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특검의 현재의 수사들이 검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잘 쓸 수 있다. 검찰을 다시 칼로 쓰는 그런 용검의 생각들은 추호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주권자의 확고한 내심의 의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윤석열 한동훈의 검수완복 시행령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별표에 보면 정말 방대한 검찰청법 상위법의 그 문헌 글자와 그 취지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모든 기관은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기술 있고 말 있고 여차하면 자보다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던 검찰의 경우에는 더욱 더 우려가 심각합니다. 실제 과거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설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모든 주장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죠. 또 일견 또 뭐 마치 뭐 선택의 문제일 수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 숨겨진 의도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과연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역사의 발전 방향을 믿고 국민의 이건 권력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많은 국회의원들 수사받고 이래서 고충받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겠지만 그 부분은 기본적인 국회의원 신분에서 오는 권력과 많은 변호인들 또 수사 진행 재판 과정에도 많은 횟수의 공판 과정 실질적인 대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공판이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는 소리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국민의 관점, 가정 파괴되었던 풍비박산되었던 일반 민중의 시각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리와 무슨 이익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을 페이스북에 떴던 적이 있습니다. 중수청도 경찰인데 뉴질랜드도 처음에 법무부에 갔다가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찰로 소관을 이동했습니다. 경찰이죠. 경찰인데 왜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둡니까? 비대화된다고요? 본래 그 사람들이 경찰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수사 그 종류별로 분산한 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최고 권력 검찰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기만 하면 그 보안 수사권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을 걱정하고 경찰을 탓하면서 잘못 진지하게 주장하시지만 의도적으로 쟁점화하고 있죠. 지금 보안 수사권 이미 폐기되었던 전권 송치주의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라라는 것들도 그리고 경찰에 대한 주의 통제 모두 협상의 지뢰 때 내지 언제든지 벌일 수 있는 힘의 역관계에 따라서 협상 카드일 뿐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나중에 중수청, 공소청을 다시 합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 오랫동안 검찰 개혁과 함께하신 한인섭 그 서울법대 교수님도 그 정성호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 강화론이다. 법무부의 큰 우산 아래. 뭐 윤석열도 검찰총장 시절에 마약수사청 설치한다고 하였거든요. 마약수사부, 마약수사청으로 하면 조직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 더 큰 조직으로 나중에 결합하거나 중수청, 공소청으로 거대 조직 두 개를 챙기게 되니 더 이익이다. 뭐 이런 취지로 그 쓰셨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역대 법무부 장관은 거의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행안부 장군 경찰 출신이 있습니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검찰국이 검찰사무 모두 채널 통로가 돼서 다 보고받고 지휘하죠. 검사 출신 경우에는 뭐 수시로 전화하고 다 지휘하고 결정합니다. 민정수석실 다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무슨 경찰권의 이런 수사 통제는, 사법 통제는 지금 이 검수원복 시행령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그 주심 황진구 판사가 그 부분에서 직접 관련성,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이 부분을 확장해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요. 이 법원에 의한 통제가 진정한 사법 통제지,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사법 통제가 아닙니다. 분식입니다. 검사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일 뿐입니다. 행정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원의 신분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품었던 것이죠. 그만큼 검찰권이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화, 정치 집단화 하였던 것이죠. 역사는 깨끗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인식을 가지고 발전해 가는 것이죠. 다음, 공소청이 직접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법제화 간섭은 각 나라별로 다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 검찰은 뭐 지휘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델로 또 거기에 있으니까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국회 공청 한동훈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아직 앞던 시점에서 국민의힘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지금 현재 다는 아진이지만 그 상당수의 검사 출신 민주당 위원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대표자입니까? 국회의원을 마치고 다시 검찰의 그 카리텔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입니까?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아마 경고하실 것입니다. 손 없는 머리라고 하지요. 코프 온의 핸데라고 하지요. 수사인력, 수사부서 전무합니다. 보안 수사도 수사입니다.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가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계속 피의자를 다시 출석 요구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참고인을 수십회하죠. 중요 사건에 계속 부르죠. 검사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때까지 도대체 기진맥진 당신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것을 해드릴게요. 이 상태로 자포자기 그 세방되기 위해서 그 정도 지경까지 이루지요. 제가 뭐 일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또 압수수색도 계속하는 것이죠. 이런 직접 보안 수사라는 형태로 뭐 실질적 동일성이기 때문에 남용이 우려가 없다고요? 그것은 지나치게 냉정한 제3자의 시각이죠. 검찰개혁을 원치 않는 시각이죠.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이 얼마나 광범위한데요. 단일성도 아닙니다. 뭐 법 규정을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문제로 치환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권한분배라는 양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검찰 조직 내에 수사관과 수사부서를 그대로 남겨둘 거라는 문제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를 허용하자는 문제는 뭐 검사의 고유 직무이므로 12페이지입니다. 현행
경찰의 일부 수사 종결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사건을 전부 송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현재 그 형소법 개정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이고 사실상 모든 직접 보안 수사를 전면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기타 예외적인 보안 수사가 필요한 영역을 사례를 찾는 거죠. 수사 미진, 검사 구속 기한 얼마 남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 임박, 보안 수사 요구 반복되는 경우, 기록이 아닌 대면 조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경우 등을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와 지금 불송치 사건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기록 다 옵니다. 그리고 말 안 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에 대해서 다시 사건 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증가를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실제 여기 박은정 의원도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에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정치적인 목적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실제 경험 사례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 의한 재항고 제도가 실제 정관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 시장으로 전락한 것인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도 정관 시장의 검사 출신 정관 수상의 강력한 광범위한 시장으로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은 그 피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부패와 공정이 거기에 싹틉니다. 15페이지에 현재 정리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입니다. 기타 쟁점으로 공판의 직관론이 있습니다. 수사관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한 많은 판사님들, 검사님들 다 동의 이 부분을 또 인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공판과 수사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유죄 추정에 경도된 논리이고 이 부분은 확정 편향, 터널 비전과 관련해서 인지적 오류 문제가 있어서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채택되지 않은 논리입니다. 기타 법무부의 탈검 철학, 또 우리 검찰개혁의 완성은 헌법 조항에 있는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의 폐지로 완성됩니다. 이거는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그때 들어간 조항입니다. 쉽게 강제 수사권을 이 컨트롤 가능한 검사를 통해서 장악하고자 하는 5.16 쿠데타의 잔재입니다. 추후 개헌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